안녕하세요. 김종규입니다. 개정법령 특강 많이 기다리셨죠?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 라이브 특강이다, 내년도 교재다 해서 너무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또 요즘 필수 과목 전환되고 나서 저희 홈페이지, 공단기 게시판 질문이 어마어마해요. 하루에도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카스파 연구원 그리고 학교생들이 다 도와줘서 열심히 달고는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간이 쫓겨서 이제서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 개정법령 특강이 올해는 다행히도 그렇게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 5-6개 정도 법이 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뭘까요? 자, 소방공무원법 개정. 뭐가 바뀌었나요? 감 잡으시겠죠?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방직이었다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에요. 4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소방공무원, 소방기구, 지휘감독 체계 이런 건데요. 지휘감독 체계 조금 바뀌었고요. 중요한 건 소방공무원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방공무원이 전에는 이제 중앙의 소방청, 행안부 밑에는 소방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가직이었고 대부분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소속된 그 공무원들은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부 지방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치단체 재정도 열악하고 지원을 못 해주니까 국가직으로 해주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전원이 국가직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이제 소방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소방기구는 소속은 그대로예요. 시도 소속입니다. 소방청 소속 아니에요. 시도 소속이에요. 지휘감독을 전에는 시도의사가 다 했는데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일반적인 소방사고는 하는데 다만 대형 재난, 화재 예방, 그거는 소방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소방사무 자체도 한 10년 됐네요, 벌써.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방에 관한 기획, 예산, 이런 업무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고난, 불 끄고 인명구조하는 거, 요거는 시도사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과 예산에 관한 거는 당연히 국가사무니까 소방청에서 해야 되고, 대형 재난, 화재 예방, 이런 거는 소방청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구조, 고난, 불 끄고 진압하고 하는 거, 이거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소방직 공무원들이 저는 2020년 4월 1일자로 지금 오늘 4월 며칠에 19일, 20일이니까 국가직화가 이제 됐다. 그래서 기출문제 몇 가지 이거 다 수정해서 보셔야 돼요.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소방본부, 소방서 이 소속은 여전히 시도지사 소속으로 돼 있다. 자, 2018년도에 지방직 구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특정직.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니까 특정직이 아니죠.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간에 전부 다 이게 특정직이에요. 교육, 경찰, 소방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1번이었는데요. 이건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니까 답이 1번인데, 이제는 지방공무원법상 이 소방공무원은 아예 이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리게 돼요. 4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쳐서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는 다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 강의는 그렇게 이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확정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 특정직 공무원의 소방직이 없어졌어요. 4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법도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번뿐 아니라 4번도 답이다. 자, 지방공무원법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이 됐어요. 4월 1일자로.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자, 특정직,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이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교육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그리고 지방소방공무원, 기타 특수 분야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이제 법률로 지정된 공무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지방소방공무원이 빠집니다.
아예 지방에는 소방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특정직은 교육하고 경찰하고 이제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작년도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문제. 요즘 이 지방공무원법상 공직 분류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기술, 이건 일반직이잖아요. 지금 특정직을 물었는데, 이거 일반직이에요. 자, 일반 행정, 기술 분야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경력직 중에 일반직이에요. 특정직이 아니에요. 자, 교육공무원 특정직이죠. 경찰 특정직이죠. 소방, 이제는 아예 없어졌어요.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에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당시에는 요게 일반직이라서 답이었는데, 이제 얘도 틀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법령 개정된 건 아니고, 그, 자치단체 회계 기준,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는 회계 기준상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여기에 지금 포함을 시켰는데요. 재무제표, 국가고 지방 재무제표. 결산보고서상에,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상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서로 똑같아요. 자, 우리 3대 정부 재무제표 하면 뭐예요? 이거죠. 재정상태표,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재정상태표. 자, 이거는 자산 빼기 부채, 자산 빼기 부채에서 순자산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재정운용표는 1년 동안 얼마나 수익을 내고 썼느냐, 즉 수익 빼기 비용 해서 운영 차익을 알려주는 게 재정운용표고, 요거는 순자산을 알려주는 게 재정상태표고, 요거는 운영 차익을 알려주는 게 이게 재정운용표고, 그 다음에 이 순자산이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늘고 있냐 줄고 있냐 추이를 알려주는 그게 순자산 변동표인데요. 이게 3대 정부 재무제표예요. 3대. 그래서 법상으로는 국가재정법상, 지방재정법상, 결산보고서상에 첨부해야 되는 정식 재무제표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동일해요. 그런데 회계기준상으로는 조금 달라요. 회계기준이라는 게 국가는 기재부 부령이고 지방은 행정안전부 부령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이 세 개만 작성하도록 회계기준상으로도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여기다 하나가 더 추가돼요. 현금 흐름표. 여기 하나 추가돼요. 법상으로는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 기준상으로는 이렇게 현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잔고가 얼마나 남았냐, 요까지도 알려주도록 해놨기 때문에 회계 기준상으로는 여기 추가돼서 실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결산 보고서는 국가나 지방이나 똑같아요. 현금 흐름표가 포함이 안 돼요. 그런데 회계 기준상으로는 국가하고 달리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아예 현금 흐름표를 작성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지방은 작성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정식 결산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아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 발생주의 복식법에 기초한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때 중앙정부의 재무제표 구성 요소가 아닌 거라고 했거든요. 중앙정부 재무제표 구성 요소가 아닌 거. 그럼 이거는 현금 흐름표가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방정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정부 하면. 그래도 답은 3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상으로는 정식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방정부는 국가와 달리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지문이 이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회계 기준상으로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요런 거 조금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선법 개정됐죠. 공직선거법, 여러분들 개정됐죠. 그래서 올해 지금 사회로 총선 때 18세 이상 고등학생들도 다 투표했잖아요. 투표율이 뭐 그래서 올라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투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투표 안 하면 면접 때 떨어뜨린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이 한때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더 웃기는 괴담도 있었어요. 투표 때 정부 여당을 안 찍으면 면접 때 떨어뜨린다는 더 말도 안 되는 괴담이 있었거든요. 전부 괴담. 우리나라는 참 괴담 공화국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투표하고 안 알아보지도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는 그래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공선법이 개정됐는데 그거 18세로 낮춰진 거. 그래서 흔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으면 뭐 주민투표, 뭐 국민투표, 뭐 감사청구 이런 거 전부 다 18세로 낮아졌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선거 연령은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 그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 의원이에요. 요번에 우리 요 사람들 뽑았던 거죠.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 의원. 요 사람들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 이 연령이 낮아진 거예요. 19세에서 18세로. 그런데 우리 행정학에 나오는 뒤에 지방자치편에 보면, 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 그 다음에 조례개폐청구, 그 다음에 주민투표, 그 다음에 주민소환투표 이런 거 있어요. 그 연령도 그럼 18세로 낮춰졌냐?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 주민소송, 주민소환 다 연대 서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투표하고. 이거는 여전히 스틸 그대로 19세 이상이에요. 19세 이상. 헷갈리지 마십시오.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이거예요.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춰졌지만 투표나 각종 청구 연령은 그대로 19세.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같은 거. 옳지 않는 거 있거든요. 자, 1번. 주민투표, 주민발언 중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다. 맞잖아요. 2004년, 그 다음에 주민발언은 주민조례개폐 청구예요. 1999년, 요건 주민소환, 2007년 다 도입이 됐죠. 자, 주민감사 청구 요건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 연대서명을 해야 된다? 아니죠. 200이죠, 200. 광역은 500.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큰 시는 300. 그리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200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수 이상 연대서명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19세예요. 이게 18세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는 18세 때문에, 이게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200. 요거는, 이런 거는 그대로 19세라는 거예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주민투표, 소환투표 실시된 적 있죠? 경기도 하남시장 같은 사람들이 최초로 실시가 됐는데 이제 3분의 1이 투표를 안 해서 부결이 됐죠. 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우리는 지방재정법상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라. 국가도 국가재정법상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거는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성격과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정된 거 날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이 4월 20일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5일자로 시행이에요. 8월 5일.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구급 시험은 다 끝날 거예요. 군무원까지도 끝날 거예요. 군무원까지. 국가구급, 지방구급. 국가구급 시험 언제 볼 거냐, 여러분들 되게 답답하실 텐데 어제 우리 방역을 조금 약간 완화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 시험 같은 거는 보라는 거예요. 다만 보되 방역 지침을 잘 수립을 해라. 좌석 간격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각종 세정제를 비치한다든지 등등 마스크를 꼭 쓰고 한다든지 이런 그 지침을 이행하도록 그러게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앞으로 한 4월 말까지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만 10명 내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마 4월 말쯤 발표를 해서 아마 시험은 5월 말쯤이나 아마 보지 않을까. 6월 13일 날 지방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넘어가거나 그 직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말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자관 구급 시험하고 군무원까지는 해당이 없고 요거는 8월 5일자로 시행이거든요. 8월 5일. 그때부터 이제 7급 시험. 8월 달에 보는 7급 시험, 그 다음에 10월 달에 보는 지방지 시험, 뭐, 요런 거는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시점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디 소속이었죠? 옛날에는 소속이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3개 돼서 대개방규, 이렇게 외웠잖아요. 대개방규, 대통령 개방규, 대개방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그런데 소속이 바뀌어요. 총리.
총리 소속으로 약간 격화되긴 했지만 사실 격화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되고 뭐 잘못하면 대통령이 다 소속이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책임져. 이거 그냥 총리가 책임지지.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제, 총리 책임제예요.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책임만 총리가 총알바지처럼 다 지는 그런 차원에서 총리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언뜻 보면 위상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위는 더 강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가 된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 제가 암기법을 나 중앙에 있는 공원에 금방 갔다 올게. 금방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금방공원. 금방공원. 그러니까 자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가 개방규였는데 이제 개가 빠져요. 개가 빠지고 그냥 방규, 대방규, 대방규, 큰 방규, 대방규, 대통령 소속 방규. 개인정보위원회는 총리로 가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는 금방공원이었는데 금방공원. 금융위원회,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함돼요. 개 금방공원이 나 금방 개 끌고 금방 중앙에 있는 공원 갔다 올게. 개 끌고 갔다 올게. 개 금방공원이에요. 여기는 그냥 대방규고. 그래서 소속은 총리 소속으로 낮아졌지만 지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지위는.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요한 건 언제부터? 8월 5일부터. 그 전 시험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미 지금 개정돼서 공포는 됐는데 시행 일자가 8월 5일이에요. 대방규. 중앙에 있는 금방공원에 개 끌고 금방 갔다 올게. 개금방공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요. 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했거든요. 이건 제가 좀 수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의상 확실하게 짚어드리려고. 전에는 개방규가 대통령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는데 이제는 답이 없어졌어요. 답이 없어졌어요. 전부 총리 소속. 전부. 총리 소속.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게요. 만약에, if, 바뀌어서 다음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8월 5일 이후에 나온다면, 지금 나온다면 얘 둘이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죠. 걔 빼고 금방공원 얘만 중앙행정기관인데 이제 8월 5일이 넘어가면 개금방공원이 중앙행정기관이 되니까 요 세 개가 중앙행정기관이 되고 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얘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8월 5일자로. 답이 4번. 지금은 3번, 4번. 8월 5일 이후에는 4번. 아시겠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도 개정이 됐습니다. 공포는 됐는데 이것도 시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 내년 2021년 자, 여기 나옵니다. 2021년 1월 1일자예요. 내년도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지금 이미 얼리버드 초시생들이 얼리버드 일찍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21년도 강의를 기본 이론 강의를 이미 지금 3월, 4월에 저희가 필기노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기본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PDF 파일 가지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개학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는 정식적으로 그게 이제 본 강의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준비를 하는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1월 1일자는 바뀌기 때문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올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은 이 부분은 자 우리 공공기관의 구분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고 요 준정부하고 공기업은 정원이 50명이 넘어가는 기관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매년 1월 달에 지정 고시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50명이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최근에 어디선가 100명이라고 나오기도 했고 이게 바뀌어요. 내년도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직원 정원과 그러니까 정원은 50명이 안 되지만 자산 규모는 엄청 크거나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기타로 다 분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 정원과 수입액과 자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 기준이 되면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대통령령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준정부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원 50명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은요, 오래 끄시면 안 돼요. 그에 비해 공부해서 그냥 탁탁 붙어 나가셔야지 내년도에 또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 여기 3번 지문에 보시면 이제 옳지 않는 것을 했거든요. 정원 50명이 넘어간 기관 중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은 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틀리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답이 4번이었죠. 4번. 내년도에는 이것도 틀리게 되는 거죠. 왜 4번이 틀렸냐? 공공기관은 EBS나 KBS나 언론, 방송기관은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100% 출자를 했지만 KBS, EBS 이런 거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이런 것도 지정 못하도록 되어 있고 친목단체,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 이런 거는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아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틀렸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도 틀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